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3 개념적사고 수학원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는 앞에 OT 영상이 있으니까 OT 영상 꼭 한번 보시고 현재 이 영상에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짧게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가지고 정규 강의를 한번 끌어나갈 테니까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1단원이죠. 바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기본적인 테마는 하나가 지수와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있어요. 지수, 로그, 방부등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수, 로그, 함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2022 수능 때부터 전체적인 수능 과정이 개편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단 한 번도 6월, 9월 수능 때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예, 그 전까지 2021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자주 출제했던 내용인데 현재 2022 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만약이란 걸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한번 다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목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지수, 로그 함수는 어떻게 돼 있지 하면 지수와 로그, 지수, 로그, 방부등식, 상학함수, 지수, 로그, 방부등식, 지수, 로그, 함수 이렇게 3단계 구조로 구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나와줄 내용인 이 지수와 로그를 볼 텐데 이때는 기본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연산이 될 거예요. 연산이. 자, 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공식을 외웠다 해서 실제 문제로 바로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지수 공식만 해도 8개예요. 8개. 그럼 8개인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내면 7개 못 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내서는 절대로 이 과정을 공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8개의 공식 중에 한 번에 2-3개의 식을 묶는다. 뭐 한다? 2-3개의 식을 묶어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공식 외워서 한 문제 푼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여러 개의 공식이 혼합되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게 뭐지? 하면은 바로 공식의 탄생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된 것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지? 라는 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A의 n승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럼 A의 n승이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내용은 바로 A를 n번만큼 곱한다. 예, 이렇게 n번만큼 곱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n번이라고 했어요. n번.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지? 하면은 얘가 바로 서수, 즉 자연수였을 때에만 이 의미를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원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 n승이라는 값은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0이나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이나 음수,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횟수의 개념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의 n승이라는 것은 A를 n번만큼 곱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연산기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연산기호가 곱셈이구나. 바로 곱셈이구나. 그러면 연산기호가 곱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거니까 곱셈끼리 하고 맞먹을 수 있는 게 뭐야? 하면 바로 나눗셈이구나. 그러면 곱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것끼리 두 개를 충돌시키는 방법은 곱셈 또는 나눗셈밖에 없다. 지수와 지수를 연결하는 고리는 곱셈과 나눗셈 뿐이 없다. 바로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식 무엇입니까? 바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란 앞에도 A가 있고 뒤도 A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A가 m개가 있고 A가 n개가 있는데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A의 M 플러스 N승이다 라는 식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만 설명해 보자고요. 이게 왜 A의 M 플러스 N승이 되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A가 이런 식으로 M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A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바로 N개가 있구나. 오케이. 그런데 가운데 연산교가 곱이야. 그러면 이게 쭉 묶어주면요. 결국에는 곱이고 곱인데 가운데도 곱이네. 그러면 사실상 이 괄호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A가 총 몇 번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M 플러스 N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값은 바로 A의 M 플러스 N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합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하면은 실제 곱을 하는 대상인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니까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같은 숫자이니까 합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만약 앞에 거는 A의 거듭제곱이고 뒤쪽은 B의 거듭제곱이야. 앞하고 뒤가 달라. 그러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 핵심이 뭐냐 이게 되는 거야. 중요 포인트가 뭐지 하면 바로 첫 번째, 바로 미수가 일치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 미수가 같았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연산기호는 무엇을 쓸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뭐다? 두 덩어리를 합칠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기호는 곱셈. 좀 더 이후에 배우겠죠. 바로 4번 시에 배우겠지만 바로 또 뭐가 있어요? 약분할 수 있는 나눗셈.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얘네가 지금 1번, 2번 써놨지만 사실은 이 앞에 0번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제일 중요했던 코드가 뭐라고 했어요? 미수가 같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컨셉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 미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미수가 다르면 어떻다고? 합칠 수 없다고. 근데 과연 미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앞에 던져 조건이 바로 미수가 소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 먼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A의 M승에 N승이 있어. A의 M승에 N승이 뭐지? 그러면 A의 M 곱하기 N승이다. 이게 뭔데? A의 M승, A의 M승 해서 여기도 A의 M승이야. 근데 이게 총 N개가 있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A의 M 플러스 M 플러스에서 여기도 M인데 요것이 총 몇 개? N개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A의 M 곱하기 N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 뜻이 뭐야? 그러니까 이 공식은 누가 다 알아. 그럼 이 말의 정의가 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이 말의 뜻은 미수가 우리가 그러면 거듭제곱수라면 미수가 뭐다? 거듭제곱수라면 어떡하겠어? 라고 질문하는 내용인 거예요. 미수가 거듭제곱수야. 그러면 중요 포인트. 기본적으로 미수가 거듭제곱수라면 미수가 현재 소수 만들기, 미수가 소수 만들기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수가 소수가 아니라면 소수를 꼭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만약에 거듭제곱수라면 어떡할 거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바로 거듭제곱 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듭제곱 꼴 정리를 꼭 해줘. 그래서 미수를 소수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야, 8 곱하기, 기본적인 8하고 16하고 곱해주면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그럼 아니면 8의 3승하고 16의 제곱하고 곱해봐. 어때? 이렇게 질문하는데, 기본적인 8하고 16은 등장하는 숫자만 보면 다른 숫자죠. 하지만 이게 명백하게 다른 숫자일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반드시 뭐였나? 미수를 확인해봐. 미수가 기본이 소수냐? 아니. 8은 뭐야? 2의 3승. 오케이. 그리고 16은 2의 4승.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2의 9승 곱하기 2의 8승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미수가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합쳐서 2의 17승이구나.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게 이 공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2의 3승이 3승이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8의 3승이야 라고 준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뭐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글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 두 번째를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뭐야 하면은 A, B의 N승이에요. A, B의 N승은 뭔데? 이거 A N승, B의 N승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뭔데 하면 A 곱하기 B 해서 나중에도 A 곱하기 B야. 근데 이게 총 몇 번 나와? 그러면 N번만큼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로 돼 있는데 이 가로가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A끼리 모두건 다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B는 B끼리 다 모아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결국 A의 N승이고 뒤에는 B의 N승이더라 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보여주는 내용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바로 미수가 합성수라면 이게 되는 거야. 미수가 합성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미수가 합성수구나. 그럼 살짝 여기다 써볼게요. 미수가 만약 합성수라면 말이죠. 반드시 뭐 해라? 소인수 분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수가 합성수라면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주세요. 자,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것이 우리가 앞에 있는 요 내용의 앞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만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1번 뭐 한다? 미수를 소수로 만들어주세요. 미수는 소수 만들기.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꼴 정리하시고요. 거듭제곱꼴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수예요. 그러면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 될 것은 바로 미수가 일치합니까? 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수법칙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기호는 뭐다? 철저하게 곱셈과 나눗셈만 쓸 수 있다 라는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수법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앞에 있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의 내용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번이라면 잠시 연결해서 바로 4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번의 식은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겠죠? 4번의 식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네 번째. 선생님, 이게 곱셈이라면 나눗셈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눗셈도 있어요. 그래서 A의 M승 나누기 A N승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나눗셈이라는 건 뭐죠? 하나의 분수꼴이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분수꼴. 그럼 분모가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수 누구지? 바로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눗셈을 쓸 때는 미수가 0이어서는 안 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질문해 볼게요. 0의 3승은 얼마예요? 이거 0 곱하기 0 곱하기 0. 맞아요. 이거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0의 3승은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나눗셈으로 표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바로 분모 분자에 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을 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 과정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바로 4번, 5번, 6번이 됩니다. 4번의 식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만약 분자가 분모보다 많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M승 나누기 A N승이란 걸 살펴봤더니 분모에는 A가 N개가 있어. 분자에는 A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총 A가 M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A와 여기가 똑같이 지워지는 거야. 이만큼이. 그럼 몇 개 지웠어? 그럼 여기에 N개를 지웠습니다. A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n-n개가 있습니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은 바로 A의 n-n승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 이후의 결과예요. 분자가 5개고 분모가 3개가 있으면 하나 1대1로 지워요. 그쵸? 아, 그래서 분자의 개수 중 분모의 개수만큼 지운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얘가 바로 분자, 얘가 바로 분모, 이렇게 되는 해석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뭐야 돼? 미수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미수 일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M하고 N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A의 N승 나누기 A N승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하면은 A의 M 빼기 N이야. 그럼 이거 얼마 나오지? 바로 A의 0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야? 하면은 결국 분모에 있는 A의 개수와 그리고 분자에 있는 A 개수가 어떻다? 바로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이 1대1로 다 지워지겠지? 그럼 남는 값이 얼마 나온다? 바로 1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다 지우고 나니까 분모 문제 남는 거 없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0승이라는 값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특히나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뭘 봤어요? 0승을 봤어요. 그러니까 0개라는 의미는 없어요. 0개라는 의미는 없다고. 그러니까 0승 그럼 뭐야? 나눗셈을 했는데 분모 분자가 약분을 다 했더니 남는 게 없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다? 1이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0승 그러면 약분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결과가 어떻다? 하나도 없어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인데 선생님 하다 보면은 분모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랑 A의 M-N승이 될 텐데 자, 문제는 뭐다? 이 뜻을 설명해 보니까 분자의 A가 이렇게 M개가 있어요. M개가. 그리고 여기는 분모에는 이렇게 A가 이렇게 쭉 해서 N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쫙. 그러면 여기서 만약 내가 분자하고 분모하고 똑같은 개수만큼 지워줄 거야. 이만큼.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M개 지웠네? 예스. 그러면 여기 몇 개 남지? 하면은 결국 A가 총 N개 중에 M개가 남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뭔데? 라고 해봤더니 A의 M-N승이란 A의 M-M승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느낌이 안 와. 그러면 M-N하고 M-M하고 어때요? 요 앞에가 부호가 바뀌었네? 예. 그래서 요걸 정리해 주는 게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 바로 AN승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야? 했더니 약분 이후에 분모 분자의 나눗셈 중에서 약분 이후에 분모 쪽에가 몇 개 남았다? N개가 남았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왜 n-n이 마이너스 n이야가 아니고 의미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린다면 A의 2승 나누기 A의 5승이 얼마야? 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2-5승이니까 A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분자에는 몇 개? 2개. 분모에는
5개가 들어있다라는 메시지로서 이걸 약분하게 된다면 A 3승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건 A 3승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하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 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많이 보는 지수로 중에서 지수법칙 가장 기본적인 내용 4, 5, 6번까지 살펴봤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칠판 정리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심화 과정이 이제 7, 8번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면 이제 지수법칙 중에 좀 심화 과정인데 이제 곱셈과 나눗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의 n제곱근이라는 설명을 좀 볼 거야. A의 n제곱근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A의 n제곱근하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보면은 n제곱근 A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A의 n제곱근은 집합 개념이 되는 거고 n제곱근 A라는 건 원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A의 n제곱근이 뭐야? 라고 한다면요. 쉽게 설명해서 어떤 근이 있는데, 즉 뭐야? x죠. 어떤 근을 n제곱하면 A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근을 n제곱하면 A가 되겠느냐? xnc equal A, n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현재 n제곱근 A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n제곱근 루트 A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원소 개념이고 하나는 집합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문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A의 n제곱근 중 바로 실근의 개수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수학 원이든 수투든 미적이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개수가 뜨잖아요. 그럼 이것은 현재 공식 정리, 공식 사용 안 되고요. 시계 연산 안 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개수가 뜬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은 철저하게 그래프 그리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수학 원 시간이나 아니면 수투 시간이 많이 볼 테니까 요 점 꼭 기억하세요. 개수 뜨면 무조건 뭐해라? 그림 그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xnc equal a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는 y는 xn승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두 그래프의 관계성을 살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지수 로그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준킬러, 킬러 나온다면 바로 이 부분을 출제할 수 있다. 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해? 하면은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설명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어떻게 될까? 이 설명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n이 홀수거나 짝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xn승을 그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수는 홀수 번곱해주면 뭐예요? 양수요. 0은요? 0이요. 음수는 홀수 번곱해주면 음수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살짝 풀어볼게요.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짝수요. 양수에 대한 거듭점은 뭐죠? 양수. 0은요? 0. 음수는요? 음수를 짝수만 곱해주면 양수.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만약에 n이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n이 음수야. 자, 여러분들 눈에 보니까 어때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현재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0개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 n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한 번 만나네요. 그쵸? 이때는 한 개가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만약 양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나는 게 몇 개 보여요? 2개 보여요?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가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값이 뭘까?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짝 정리해 보니까 xn승은 a야. 그러니까 우리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 값. 근데 a가 뭐냐면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3이 있어. 3의 제곱은 9, 3 곱하기 3은 9 이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얼마 나오죠? 9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곱을 n승해서 a가 되는 값은 x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잡을 때는 x는 n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n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 너무너무 상식적인 내용일 거야. 그쵸? 자, 이 부분 잘 지켜보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데? 라고 질문해 봤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만약에 n이 0이면 어떻게 될 거야? n이 0이요? 이거 0개면 당연히 1개죠? 이게 되는 거야. 1개. 그러면 n이 양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되는 거야. 이때도 한 번 만나죠. 하나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바로 n제곱근 루트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 n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 만나요? 한 번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가 어때요? 그래프가 다르죠. 그래서 n이 음수일 때는 홀수면 한 번, 얘는 아예 안 만나. 0일 때는 똑같이 하나씩이야. 양수면 한 번 만나는데 얘는 두 번 만나.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쵸?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하나 비워놓은 거 있죠? 바로 이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럴 때 대다수 애들은 뭐 하냐면 그러면 n제곱근 루트 a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예, 정답? 아닙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가 뭐다? 아까는 여기가 뭐였어요? n이 0보다 크다라는 옵션에서, 그쵸? n이 0보다 크다라는 옵션에서 미안. 아이고 여기 잘못 썼다. 미안. 살짝.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미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와 얘가 0일 때, 그리고 여기는 a가 0보다 작을 때죠. 이 a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a는 뭐다? 양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말은 이게 뭐라는 얘기냐? 선생님은요, 여기가 바로 n제곱근 루트의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제곱근 루트 a?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어디 있어? 이게 된단 말이야. 봤죠? 이게 바로 치상위권 변별력 따지는 문제 출제되는 거야. 아니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현재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라고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어떤 근을 3승해 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니? 라고 하는 설정인 거예요. 지금 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가 음수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 누가 갖고 있다? 바로 루트 안에서 a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양수는 3승해주면 양수고요. 음수는 3승해주면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3승해서 음수 됐은 건 마이너스밖에 없다, x가. 그러면 얘가 뭔데? 라고 하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근데 마이너스 5라는 건 뭔데?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스스로가 3승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고 나가면서 3승 주고 나가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x라는 건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5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던 여기 있는 a는 0보다 크다였단 말이에요. a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현재 이 가로 안에 있는 요 a라는 값은 전부 다 양수란 전제 조건 하에서 앞에 부호를 통해서 양수 음수 결정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서는 그 마이너스 부호를 누가 갖고 여기 있는 a는 양수 a를 넣은 거고 여기 있는 a는 음수 a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들어갔다가 루트 받고 나갔다. 이게 너무너무 자유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예제를 주고 요거 알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야? 예, 바로 이게 숫자로 나오지 않고 실제 수능에서나 문제집들을 보면 전부 다 문자로 나올 거예요. 뭐로 나온다고? 문자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는 마치 이 A가 양수일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나하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설명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음수 어디 있어 하면은 바로 딱 이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얘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나가면 자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앞에 부호가 나간다 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강조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번 설명해 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값. 자, 그러면 이 설명대로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땠어요? n이 짝수면 이거, 홀수면 이거기 때문에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양의 실근이 있고 음의 실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편하게 우리는 지금 딱 양의 실근값만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양수야 이 상태에서 이 x값도 양의 실근만 구해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n승을 없앴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승을 없앤다고? 그럼 어떡하지? 바로 양변에 n분의 1승 하면 되겠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이걸 n분의 1 할 때 n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n이 홀수면 그냥 플러스만 남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우리는 필요한 식정리만 할 거니까 그 부분만 삭제하고 좀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x는 a의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아까 설명했었던 거죠. 루트꼴 나왔을 때가 바로 이 분수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n제곱근 루트 a라고 앞으로 설명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다? 현재 보면 2의 2분의 1승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루트 2를 설명해 줄 거고 현재님 2의 3분의 1승은 뭐예요? 하면 세제곱근 루트 2다가 될 거고 4분의 1승이 나오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4제곱근 루트 2라는 메시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바로 7번째 정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여기가 7번째 정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7번째 정리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이고요. 마지막 8번째가 나오는데 마지막이죠. 선생님, 만약에 A의 n분의 m승은 뭐예요? 이게 됐어요. 이거는 방금 했던 거에다 또 m승을 해주는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거 A의 n분의 1승 곱하기 m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A의 m승 곱하기 n분의 1승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A의 n분의 1승에 관한 전체 m승이고 여기는 A의 m승에 관한 전체 n분의 1승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n제곱근 루트 A에 대한 전체 m승이다가 될 거고 요거는 n제곱근 루트의 A의 m승이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루트를 먼저 하고 나서 m승을 하든 m승을 하고 나서 루트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루트를 먼저 하든 거듭 제곱을 먼저 하든 상관없어. 네 편한 대로 해. 오히려 루트에 관련된 복잡한 시계 연산이 나올 때는 루트에 관한 복잡한 시계 연산은 전부 다 뭐로 바꿔라? 지수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나 보여준다면 앞에 있는 설명처럼 결국 분수 O와 분수 또는 현재 루트의 복잡한 시계 연산이에요. 복잡한 시계 연산.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지수식으로 바꾼 후 연산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 n승분의 1 나온다면 이런 과정은 바로 A의 마이너스 n승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설명을 낸다면 요건 A의 n분의 1승으로 꼭꼭 이렇게 분수나 지수에 관련된 복잡한 시계 연산 나올 때는 꼭 뭐해라? 지수식으로 바꿔서 연산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수법칙 8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 정리하면 이제 새로운 칠판에선 이제 로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다 배웠으니까 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로그란 게 도대체 뭘까? 이러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 이 로그라는 것의 그 개념을 전혀 모른 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재미삼아서 이제 개념 강의니까 설명해 주는데 이 로그가 처음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18세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절이죠. 이렇게. 자, 르네상스 시절에는 뭐가 가장 발달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술도 발달했겠지만 가장 많이 발달한 것은 바로 이 천문학이었어요. 천문학.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천동설과 그 다음에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렇게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 자, 이거 엄청난 반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야? 증명해봐. 그 증명하려고 보니까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우리가 아는 속력, 시간, 거리 막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했더니 없어요. 우리 보통 아시겠지만 어릴 때 숫자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해요? 손가락으로 계산했잖아요. 예. 그럼 18세기라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막 발달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보다 손가락보다는 당연히 더 커지겠지만 숫자가 지금처럼 컴퓨터라든지 계산기로 계산하는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발견했더라도 설명이 증명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정을 나올 때 했던 말, 그 유명한 뭐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 있죠. 예. 자, 이 천문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 아주 거대한 숫자들, 또는 우리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호흡하기 힘든 거 바로 미세먼지. 이런 아주 미립자처럼 작은 단위의 그 개념들,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까? 바로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지수와 로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 중에서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로그라는 개념입니다. 자, 재미삼아 듣는 거니까 한 번만 들으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유형의 몇만 챙겨 들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재미나게 한번 들어가 보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보시면요. 324가 있어요. 그러면 324 어떻게 했죠? 우리는 어렸을 때 300, 그 다음에 20 더하기 4.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100, 2 곱하기 10, 4 곱하기 1. 그러면 이거 3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2 곱하기 10의 1승이고 4 곱하기 10의 0승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얘가 바로 자릿수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아, 얘네들이 자릿수를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릿수를 설명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 10, 1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소수 첫 번째, 소수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의 자리를 나타내는 건 바로 10의 0승, 10의 자리는 10의 1승, 100의 자리는 10의 2승이다. 이게 배우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소수 첫 번째가 0.1, 0.1은 뭐야?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승, 0.01,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 계산할 때는 무조건 요 1의 자릿수가 기준이 돼줄 거며, 우리는 뭘 보고 자릿수를 판단하니?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위에는 이 값을 갖고 판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0승이 되면 1의 자릿수, 10의 2승 그러면 0, 1, 2, 세 자릿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24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또 다른 표현은 뭐다? 3.24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가장 큰 숫자의 자릿수를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수의 활용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만드는 게 네이표인데 이제부터 나는 뭐 하자? 이 값을 좀 빨리 구할 수 있지 이 값을 좀 빨리 구하면 어떨까? 이걸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며 그걸 활용하는 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10이라는 숫자 보이죠?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죠? 라고 하면 바로 십진법이에요. 십진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예, 총 10개죠. 우리 처음 어렸을 때부터 잼잼 도리도리 아기 때 놀잖아. 그러다가 이제 숫자 배울 때 뭐로 배웠어? 덧셈 뺄셈. 손가락으로 쓰잖아요. 2 더하기 3, 1, 2, 3, 4, 5. 3 더하기 4는 1, 2, 3, 1, 2, 3, 4. 3 더하기 4는 7 있잖아요. 맞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다 접힌 게 어때요? 꽉 찼죠. 이러면 이제 자릿수 하나 올라간다라는 게 십진법의 원리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숫자의 거대한 숫자를 전부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표현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드는 게 지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 숫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은 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틴어에 뭐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티오 넘버라는 게 있어요. 라티오 넘버. 자, 이것은 뭐냐면 뜻이 곱을 나타내는 수라는 뜻이에요. 곱을 나타내는 수.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하면은 바로 로가리즘이 되는 거예요. 로가리즘. 이렇게.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라는 게 결국 라틴어는 알겠는데 실제로 성형이 안 되니까 영어를 따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이 머리 글자 따오는 게 바로 로그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로그가 궁금해서 영어 사전을 뒤져보신 분들은 거기 뭐로 나옵니까? 바로 통나무 이렇게 나와요. 혹시 이게 통나무 이론하고 상관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대수라고 하죠. 대수란 건 뭐야? 숫자가 아주 거대하다. 그 뒤집어 가면 숫자가 아주 미세하게 작다. 예, 그런 숫자를 계산할 때 쓰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로그를 공부할 때 아마 교과서나 개념서를 보시면 이런 설명이 돼 있죠. 정의. 현재 A X승은 B다. 그때 뭐라고 하죠? A는 0보다 크지만 A는 1이 아니고 B는 0보다 크다. 이걸 정의라고 해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왜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사실은 로그 법칙도 쓰고 상용 로그도 공부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이러죠. 여러분들 로그가 뭐죠? 지수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면 지수하고 로그가 같은 겁니까? 네! 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수가 있어요.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거듭제곱이었죠. 그렇지만 그 지수의 거듭제곱 중에서는 어떤 용도가 아니면 진법으로 표기가 가능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진법 표기가 가능하니? 진법 표기가 가능하니? Yes.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예요? 10에 제곱하면은 한 자리에,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10개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접을 수 있는 거.
그래서 10개가 뭐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를 한 칸에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진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이진법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잘 들어야 돼. 이 10이라는 것은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설명해줘요. 뭐라고요? 숫자의 개수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법 표기가 되려면, 요게 진법이 되려면, 표기가 되려면 철저하게 이것은 개수의 개념이 되는구나. 아, 그렇다면 이 개수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돼. 잘 들어야 될 게 마이너스 3의 3승 그러면 값은 마이너스 27이지만 이거는 진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안 된다고요.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 마이너스 3개. 어떻게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음수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선생님 0의 3승은 어때요? 하는데 0의 3승은 0이죠. 값은 구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진법으로 표기할 수 없죠. 한 칸에 들어갈 숫자의 개수는 0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표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선생님 1은요? 하는데 1은요. 이 스스로가 1의 0승도 1이고 1의 1승도 1이고 1의 제곱도 1이고 1의 3승도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한다? 진법 표기가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진법 표기가 되는 애들은 미수가 철저하게 자연수만 되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전체 지수 중에서 지수는 미수가 음수든 0이든 양수든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진법 표기가 되는 애들만 로그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로그가 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진법 표기가 가능한 애들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러면 자연수라고 하면은 3분의 2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만약 3분의 2의 10승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건 진법 표기 안 되잖아 라고 하겠지만 다른 해석으로 하면 2의 10승 나누기 3의 10승이라는 개념이 돼서 이 연산 후에 진법 표기를 계산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는 당연히 진법 아예 안 되는 거고 0이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0보다는 크지만 1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로그의 정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서라든지 학교나 학원이나 인강 선생님들이 안 해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꽉 움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상등이 아니고 지수 중에서 진법 표기가 가능한 애들만 모아서 역연산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만 모아보니 A가 0보다 크지만 1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양수에 대한 거듭 제곱이니까 당연히 B도 뭐가 돼요? 얘는 always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AX승은 B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살짝 왼쪽 가볼까요? 내가 가장 원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10에 몇 승 할 때 그 몇 승만 알면 자릿수 빨리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보니까 나 이것 좀 빨리 구하면 안 될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요것 좀 빨리 구하면 안 될까? 예. 아,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요. 우리 뭐 해주면 될까요? 이 A를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이 A를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좋지, 나도 넘겨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연산이라는 게 있다? 두 수가 덧셈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뺄셈, 뺄셈이면 덧셈, 곱셈이면 나눗셈, 나눗셈이면 곱셈. 맞아요. 사칙연산은 그렇게 역연산이 존재해요. 그러면 A하고 X가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봤어요. A하고 X는 곱셈 관계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설명했지만 A의 X승이라는 건 이렇게 A를 X번만큼 곱한다죠. 다시 말하면 A는 A끼리 곱하는 거야. A는 A끼리 곱하는 거지 A가 X랑 곱하는 건 아니에요.
A는 A끼리 곱하지 A가 X랑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A는 X범만큼 곱한다는 표기인 거지 A하고 X가 연산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네가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부터 뭐 하자? 억지를 좀 부려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넘길 수가 없는데 억지를 좀 부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쉽게 말하면 맡겨두는 거야. 그죠?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잠깐 보관 좀 해줘 하고 친구한테 맡기듯이 맡겨두는 거야. 좀 있으면 나 달래달라는 거지. 돌려달라는 거지.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이걸 넘겨주게 되면 A하고 B도 얘가 연산이 아니니까 A랑 B도 연산하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산이 안 되면 너도 연산하지 마.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구분하지? 라고 해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죠. 살짝 따라오면 바로 이 단어가 따라붙는 거예요. 곱을 나타내는 수 누구다? 이게 거죠. 로그 A. A가 뭔데? 아까 설명했지만 AX면 A를 N번만큼 곱하잖아. X만큼 곱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곱을 하는 대상은 누군데? A. 그러니까 A가 뭐야? 곱을 나타내는 수. 그게 뭔데? 로그. 신분증 하나 써주자. 로그 A라고 써주자. 곱을 나타내는 수 A다. 곱을 나타내는 수 뭐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 A라는 건 누구 거야? 하면은 로그 거였, 현재 이것은 로그 거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을 나타내는 수 A. 이건 잠시 너한테 맡겨놓은 거고 다시 내 돌려받을 거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B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 얘는 잠깐 보관하기 때문에 얘랑은 서로가 절대로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잠시 보관하는 거야. 우리 조카를 내 동생이 오빠 우리 조카 좀 맡아줘. 응 알았어 하고 나한테 맡겨두고 가는 거야. 하루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얘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분은 구분해야 되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하자? 진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참진자예요. 그래서 실제 우변에 있는 수가 누구였어? B였어. 실제 수는 여기 B구나. 맞아. 실제 수는 B. 다시 말하면 이 자리를 우리는 진수라고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라는 것은 뭐다? 로그 A의 B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로그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했다? 이름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이름표가 생성됐을 뿐 아직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배우겠어요? 이제 갓난에게 태어났으니까 얘한테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로그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2강에서 우리가 드디어 로그 법칙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지금 배웠던 로그의 탄생 배경 한 번만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에서 봅시다.